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학고 마인드 트렌드 리포트 2026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리포트는 저희가 단순 영재 친구들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실제 인지행동 치료의 익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를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까 저희만 알고 있기 조금 아쉬워서 이 리포트를 전국의 고등학교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들께 보내드렸고, 오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영재 관련된 일을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학부모님이시거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이제 마인드 트렌드 리포트 첫 화면인데요. 이게 이제 나비 모양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걸 기획할 때 영재들의 이 정서와 인지적인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재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쪽 날개만 너무 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균형 있는 날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날개짓을 잘 해야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형상을 이제 디자인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의 영재 학생들이, 과학고 학생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트렌드 리포트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툴을 소개해 드리면은 닥터 CBT라는 인지행동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과학고 학생들이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에는 저희가 작년에 4개 과학고에서 시행했습니다. 부산과학고, 부산 1과학고, 그 다음에 대전농신과학고, 전남과학고, 이렇게 4개 학교가 시행했었고, 위클래스 선생님들과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고 저희가 슈퍼비전을 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치료를 시행했어요. 참여한 학생들은 이제 26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총 세션은 166회입니다. 아직 작다면 작은 횟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첫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고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걸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정식 사업까지 이제 이끌어 나갔는데요. 작년 2월부터 11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인지행동 치료센터를 이제 병원과 함께 부산과 창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까지 내원하기 힘들거나 바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조기 개입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시범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었고, 저희 센터에서는 한 1000명 넘게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0대가 가장 많은 거예요. 10대가 가장 수요가 높았고 실제적으로 반응의 변화들도 좀 더 드라마틱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 이런 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닥터 CBT라는 인지행동 치료를 디지털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상담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누구나 비슷한 퀄리티의, 높은 퀄리티의 인지행동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저희가 한 해 해보니까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들도 워낙 잘 활용해 주셨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과학고 학생들에게 치료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우측에 보시면 학생들의 감정의 비율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불안이었습니다. 불안이 한 31.46%, 그리고 우울, 그 다음은 우울이죠. 한 19.58%, 그 다음에 좌절감도 꽤 느꼈는데요. 17.48%. 많은 분들이 과학고 학생들은 행복할 것 같다, 공부 잘하니까 뭐 마음이 평온할 것 같다, 좌절감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시험 전날이면은 불안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잘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번에 안 되면 나는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좌절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의 분석을 했을 때 결국은 이 프레셔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이 잘하는 학생일수록 이 프레셔를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프레셔를 이겨내고 잘하는 학생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프레셔를 이겨내지 못하는 정서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에는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점들이 유의미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 똑똑한 학생들은 주변에서 기대심도 높고 잘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 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마음의 불안, 우울, 좌절감이 매우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의 생각의 왜곡을 찾는 건데요. 이 친구들이 실제로 그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자동 사고와 왜곡된 생각들을 파악해 보는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들 합니다. 왜곡된 생각들을 자기의 생각들을 바라보고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의 어떤 변화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 데이터를 익명의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어떤 A라는 학생이 이런 인지오류가 많았다 이게 의미한 게 아니라 과학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인지오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데이터가 분석했을 때는 재앙화의 사고, 미래에 대한 예상을 현실적 고려 없이 파국적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 재앙화의 사고가 19.31%였고요. 그 다음은 터널 시야율, 어떤 상황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이 터널 시야, 12.6% 정도가 이 터널 시야의 오류였는데요. 좋은 일들도 있는데 이 부정적인 부분들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나는 이 문제 하나 틀렸으니까 난 늘 역시나 부족하고 그 다음 이 실수 때문에 또 다 망했고 이런 식으로 전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근거를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추론하는 감정적 추론도 한 11.37% 정도 나왔네요. 이 영재 친구들 중에 좀 섬세한 친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이나 감이 좋은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출 때가 꽤 많은데 문제는 이 예민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도 잘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닌 부분들도 쉽게 맞다라고 단정을 짓거나 감정적으로 추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감정적 추론의 경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재앙화의 사고나 터널 시야나 감정적 추론의 경우를 찾고 바꾸는 과정, 이 왜곡된 생각의 렌즈를 바꿔주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이 마음의 회복력을 조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이 친구들의 사고의 흐름을 가져두는 핵심 단어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인지치료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물론 데이터가 엄청난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공부, 2위가 대학, 그 다음에 실수가 있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실수,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 이거는 대인관계도 생각보다 힘들어합니다. 6번에 친구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성과적인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학업적인 부분들이 한 축이고요. 두 번째 한 축은 사회적인 관계,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두 번째 축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Y축이 성과 압력이고요. X축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공부, 대학,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생각, 성적 이런 부분들은 성과 압력,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생각들인 거고요. 그리고 실수, 그 다음에 무시당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친구, 불안 이런 것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이 친구들이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압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과학고를 다니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똑똑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축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친구에게 정서적인 압력들을 많이 주는지를 한번 주변에서도 확인해 보고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의 특징은 우리가 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불안, 좌절, 우울이 얼마나 인지행동 치료 후에 바뀌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불안 다음에 이제 우울, 그 다음에 좌절 이렇게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이 점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 불안의 점수를 얼마나 그 상황에서 극명하게 느꼈냐를 10점 만점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안의 점수를 많이 높게 느꼈었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좌절의 점수를 7.9점, 그 다음에 우울의 점수를 7.7점으로 체크했어요. 뭐 비슷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10번의 인지행동 치료 후에 이 바뀐 점수의 변화를 보면 불안이 3.9점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좌절과 우울도 4점, 그 다음에 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감정의 변화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스로 자기의 감정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점들이 가장 자신감을 느끼고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이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적어도 불안, 우울,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요 정도만 줄어들어도 내가 공부를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 점수를 낮추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들을 하나씩 조금 보면요, 학생들의 이제 완벽주의로 인해서 시험 불안이 있었던 학생의 경우에 이 불안감이 점점점 줄어서 시험이 완전히 부담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불안을 활용하는 능력은 조금 더 알게 됐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일반 학교 학생들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특정 과목에 대한 불안감도 인지행동 치료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과목 다 괜찮은데 수학이 특히 약해서 수학 시험만 치면 불안해 하는 친구들도 거기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찾고 바꾸는 경우, 뭐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것도 이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어떤 불안감의 경우에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실제로 줄어들고 변화가 된다. 그리고 생각의 습관들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실제로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고의 패턴 자체가 부정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케이스로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압박감을 많이 받아서 학교 생활이나 이런 성적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들에서 압박감을 조절하는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실제적인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희가 뭐 영재 학생들의 완벽주의에 대한 간단한 칼럼들이 있고요. 앞으로 영재 교육에 대한 어떤 제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고 마인드 트렌드 리포트가 처음 나왔고 좀 유의미한 결과들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렌드 리포트는 저희가 계속 익명의 데이터를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이 치료의 어떤 방향성이나 교육의 방향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영재 학생들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있어서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나면,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 학생의 신상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지웁니다. 어떤 상세한 정보들을 모두 지우고 저희가 익명의 데이터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따로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 이게 우리가 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A라는 학생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상황도 지우고 어떠한 생각의 패턴들과 어떠한 감정의 패턴들, 어떠한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코어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개인정보 문제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노출될 것이라는 걱정들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영재 교육, 그 다음에 어떤 영재들을 도와주는 측면에 있어서 정서 문제도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인지행동 치료가 이 영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나 여러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